네, 안녕하세요. 정치교육하는 강원대학교 김명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교의 정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시민사회 정치 역량은 생애교육으로서 시민교육을 통해 꾸준히 함양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학교에서 어떤 정치교육이 이루어졌는가에 크게 좌우됩니다. 학교의 정치교육은 시민의 생애주기 전체에서 가장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의 평균적인 정치 역량 수준을 갖추게 하는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학교 정치교육 실태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학교의 정치교육은 다음 두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정치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혹 가정에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시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어떤 선거 제도에 의해서 선출되는지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아니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국가의 정부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아마 두 가지 모두 정확하게 알고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자녀들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선택 과목 체제로 운영되는 고등학교에서 정치가 학생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이 현실 정치에 대해서 느끼는 반감만큼이나 학생들이 정치 과목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배운 고작 3단원 정도의 내용이 마지막 정치교육인 채로 성인이 되는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제가 사회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회교사가 되려는 제 학생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때 정치를 배우지 않은 학생이 많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학교에서 실제적이고 생동감 있는 정치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시 여러분 주변 학생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한 정치 이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현실 정치 이슈에 대해서 자신 있게 본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은 드물 것입니다.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을 거고요. 무엇보다 학교는 이런 현실의 논쟁 소재를 가장 금기시하는 공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학생들이 정치 과목을 선호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인데요. 현실과 유리된 정치 교육은 생동감 없는 지식 습득에만 치우치는 과목에 머물게 합니다. 결국 두 번째 문제를 극복하면 학생들의 선호도도 같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첫 번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의 정치 교육은 보다 실제성 높은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일상에서 접하는 정치 문제, 공공의 이슈를 교육의 소재로 활용하고 학생들이 직접 토의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정치 교육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그것을 몰라서 안 한 것일까요? 정치 교육에서 현실의 논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실제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변함없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러한 교육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우려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학교를 다녀온 자녀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하거나 반대로 옹호하는 입장을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부모인 제 생각과 정반대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뭔가 학교에서 잘못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걱정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보통은 학교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바로 교장 선생님 찾으시겠죠? 그리고 항의하게 됩니다. 애들에게 편향된 교육 시키지 말라고요. 교육이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면 되겠냐면서 차분하게 우려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모든 시민이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매일 접하고 논쟁하는 바로 그 이슈라 할지라도 학교만큼은 해당 이슈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투표를 하게 된다면 막막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겠고 생각을 강요하거나 뭐 옳고 그름을 논하거나 뭐 이런 거는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생각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 의견을 따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투표할 수 있게끔 좀 올바르게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 생각이 참 다양하지요. 지식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고요. 실제적인 정치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편향적 교육에 대한 우려는 또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 교육의 실제성을 높이는 것과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 중에서 학교와 교사의 입장에서는 후자가 훨씬 더 큰 압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사는 안전한 방법, 즉 논쟁의 소지가 거의 없는 지식 중심 교육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행은 오랜 세월 고착화되어서 교육에서 일종의 닫힌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대립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보다 훨씬 전에 사회적 교육적 합의를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이념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자유진영이었던 당시 서독 내에서도 보수 정치 세력과 진보 정치 세력 간의 권력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냉전 시기 보수 세력이 집권하던 서독에서 1970년대 들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빌리 브란트가 이끄는 3인당이 집권에 성공하게 된 것이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서독에서는 주별로 어느 정치 세력이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정치 세력의 대리 전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 교육의 내용과 관점이 옥신각신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교육 현실을 타개하고자 정치계와 학계, 교육계가 마련한 것이 1976년 보이텔스바흐 합의입니다. 보이텔스바흐는 와인으로 유명한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1976년에 사람들이 모여 토론을 거쳐 만들어낸 결코 복잡하지 않은 이 합의는 40년 전 외국의 것이지만 지금 우리 학교의 정치 교육에도 매우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학교가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 도구화가 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원칙에 따라서 정치 교육을 할 것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 강압적 주입 또는 교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 두 번째,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는 원칙. 세 번째,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판단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사실 이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정치교육 분야에서 이미 유명한 원칙입니다. 오래전에 소개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교육 현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중립성은 실정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지만 정치교육에서 무엇보다 우선되는 원칙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이텔스바흐 2번째 합의, 즉 현실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야 한다. 만약 우리 학교에서 논쟁적 소재를 찬반 양론 그대로 학교에서 다루었다고 할 때 과연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교사가 그 문제를 중립적으로 다루었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그러한 소재를 다룬 교사의 저의를 문제 삼기가 일쑤입니다. 그만큼 정치 중립성의 장벽이 공고하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정치교육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희석됩니다. 정치인 수록 금지, 우리나라 소재 지양,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편향 교육의 논란 사이에서 어느 쪽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한국적인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 정치 교과서에서 정치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초상권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서에 수록된 정치인은 정치적 이익 또는 손해를 볼 수 있어 교육 중립성에 위배되므로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정당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당은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시 중립성에 위배될 수 있어서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얼핏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외국 정당까지 공부한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사실은 외국 정당이 소재로 안전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소재가 교육에 들어올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진입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데요. 저는 그 소재로 모의 선거를 제안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학교 정치 교육에서 가장 중대한 도전은 학생들의 공적 지위가 변한 것입니다. 2020년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진 데 이어서 22년에는 피선거권도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이제 학교는 미래 시민을 양성하는 정치 교육이 아니라 현재 시민의 역량을 기르는 교육의장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는 학교가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정치 교육의 소재이자 시민의 정치적 이해관심이 망라되는 논쟁 문제의 경연장입니다. 이러한 공직선거를 교육적으로 현실성 높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모의선거고요. 독일에서는 이미 20년째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의선거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교원의 교육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입장에 따르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거제도나 선거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지식교육으로 되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번거로운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선거에 맞춰서 모의선거를 실시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선생님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2022년에 교육감 모의선거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고민됐던 점은 말씀하신 정파성의 문제죠. 이 교육이 정파적일 수밖에 없고 이 정파적인 문제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다룰까 하냐 문제인데 오히려 그거를 공적인 공론장에서 제대로 다루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처럼 하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더 비교육적일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리플렛이 나왔습니다. 주된 내용이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준법 교육만 한다라는 거죠. 실제 배울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학교가 모의선거를 실제로 하려면 많은 통제 요건을 감수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고 교육적 수요가 증대되는 데 비해서 학교와 교사의 교육적 대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학교에 이런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자원과 역량을 갖춘 국가기관이 청소년 모의선거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제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의선거입니다. 학교의 정치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발맞추어서 그렇다면 사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모경환 교수님 다시 모시고 그 대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